자, 직선의 방정식 갈 텐데 직선의 방정식 어떤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옛날에 배운 거 있어요. 몇 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1차 함수.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말고 뭘 배웠냐면은 1차 함수라고 해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렇게 생긴 약간 직선의 형태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어떤 의구심이 있었냐면 얘는 문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문자가 몇 개죠? 3개예요. 굳이 왜 이렇게 생긴 1차 직선이 있는데 왜 문자 2개인 걸 굳이 문자 3개로 했을까요? 그리고 왜 얘는 1차 함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 아니 이거 그냥 1차 함수라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아니 저거는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고 이거는 뜻이 있고 쌤 진짜 물어보셔서 물어보시는 자 봅시다. 일단 1차 함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1차 함수라는 직선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런 직선 다 1차 함수로 표현되죠. 이런 것도 표현되죠. A가 뭐면 돼요? 이런 직선은 0이면 되죠. Y는 B라는 이유로.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Y는이라고 되어있는데 Y는 0?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얘는. 왜냐면 Y는 이라는 이미 함수이기 때문에. 이 Y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좋은 네. 근데 얘는 B가 0이면 X는 뭐라는 직선이 표현이 되죠. 얘는 B가 0이면 X는 뭐라는 직선이 표현이 돼요. 근데 얘는 이 Y가 이미 앞에 개수가 1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X이라는 직선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잡아버리면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뭔지 기억나요? 함수가 뭔지? 어떤 걸 함수라고 부르는지? X값을 따라 Y 오케이. 그게 함수의 정의거든요. 함수가 뭐냐면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함수 보면은 X값 하나면 Y값 하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들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항상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워요.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워요. 원의 함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원이라는 건 X값에 따라 Y값이 2개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건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는 1차 함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는이라는 이런 직선은 X값 하나인데 Y값이 몇 개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미안한데.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요놈과 주어진 요놈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직선이 표현하다. 이해될까요?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개념들 조금만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저번에 한번 필기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필기할 겁니다. 한 점과 두 점이 나왔습니다. 두 점. 두 번째, 한 점과 기울기. 세 번째, 기울기만 줬을 때. 네 번째, 한 점만 줬을 때. 자, 봅시다. 문제에서 두 점을 줄 때요. 두 점을 x1, y1 그리고 x2, y2를 주는 이런 두 점을 주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4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세웠어요, 여태까지? 솔직하게.
기울기 구하고 전 구해서 했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1,2 대입하고 3,4 대입해서 아이고 3,4 대입해서 이렇게 푸셨던 분들 무조건 바꾸세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는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를 먼저 항상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그 점을 지나는 애를 써주는 겁니다. x1, y1을 지나게끔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x1을 대입하면 y1이 나오게끔. 이럴까요? 또는 얘를 기울기 잡아주시고 x2, y2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해볼게요. 자, 요놈에 대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기울기 한번 볼까요? 기울기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몇이에요? 2죠. 빼니까 뭐예요? 이거 기울기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1,1을 지난다 이렇게 하던지 3,4를 지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럼 얘는 어쨌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당연히 편한 거를 갖다 써주는 게 좋겠죠? 하나 잡아가지고. 얘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에서 한 점과 기울기를 줬는데 한 점이라는 걸 x1, y1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버리면 되냐면 기울기를 줬으니까 기울기 잡으세요.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에서 기울기가 4래요. 그리고 1,2를 지나는데요. 그러면 기울기 4 잡고 1,1을 지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중3 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울기 4 잡고 여기 b 잡아서 1,2 대입해서 b를 구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차이점 계속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문제에서 기울기만 줬어요. 기울기만 m이라고 줬으면 얘는 y는 mx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뒤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는 모르는 문자 미지수 얘를 잡아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한 점만 줬어요. 한 점. 한 점만 x1, y1을 주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뭘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가정해 주시고 기울기 가정, 요게 미지수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x1, y1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좀 하나만 예를 또 들어줄게요. 자, 문제에서 3,4를 쓰는 직선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3 때는 아마 y는 ax 더하기 b라고 잡고 3,4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서 이런 관계식을 그냥 끄집어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를 근본 풀이로 가보면 b에다가 마이너스 3의 한 문자를 통일 더하기 4를 대입할 수 있고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거 과정을 건너뛰어서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3,4를 지난 직선 뭘 모른다? 기울기를 모른다. 그래서 기울기를 잡고 3,4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A 값이 변함에 따라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자,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잠시만요. n이 변함에 따라 뭐가 되네요? 기울기가 변하죠. 근데 n이 변함에 따라 기울기도 변하지만 여기 뒤에도 변하죠. 이거 그리래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프로다.
자, 일단 그리는 방법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n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즉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럼 n의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n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항등식에 대한 풀이는 그 문자로 묶어서 내림차순 정리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y는 n에 대해서 묶어서 꼭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n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요? 2,2를 지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2,2라는 애가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이해될까요? 그리고 n이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해요? 기울기가 변해요. 그래서 n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가 기울기가 변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를 돌리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하지만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다가 딱 놓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를 회전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에 따라 n을 돌려서 그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요. 됐습니까? 이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일어나시고. 아니 엄마 카드 먹으러 오면 카드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만. 선생님 3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 돼요. 제발. 뭐가 그렇게 볼까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볼 건데 두 직선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약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지금 볼 거거든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직선의 관계 어떤 관계에 있다? 평행 또 뭐 알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 일치한다 또 수직 끝. 잘 알고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위치 관계를 보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원도 똑같거든요.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라는 이런 하나의 테마에 있고요. 어떠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러한 사실 테마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얘기 안 한 거예요. 잘 풀겠네요. 이차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차함수하고 x축이라는 놈을 그렸을 때 교점이 0개인 경우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있다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따라온다. 이게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저놈들이 얘기하는 건 또 뭐냐면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점이 두 직선이 어떤 비슷 때가 제일 많아요? 일치할. 네, 그래서 일치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직선을 1차 함수로 먼저 볼게요. 하나의 1차 함수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1차 함수를 n'(x) 더하기 n'(이라고 해버리면 일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울기도 똑같고 y 절편도 똑같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아니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거랑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게 있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두 가지의 형태의 한 개거든요.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수직일 때. 그래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합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있어야지 한 점에서 만나요? 평행하지 않는다. 즉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은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언젠가 따라잡혀요. 슬프죠?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점이 없을 때. 이때가 어떤 때요? 평행할 때가 되는 거예요. 평행할 때.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뭔데요? 기울기가 같다. 끝인가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y 옆에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원래는 세 가지가 맞는데 직선에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하나가 더 있으니 그 특수한 케이스를 하나 나눠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를 보면은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수직일 때는 뭘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나? 기울게 줬다라고 해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얘는 사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본 게 아니라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본 거예요. 1차 함수. 직선은 요거 직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직선은 ax 더하기 여기 옆에다 쓸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여기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여기라는 두 직선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기울기를 그려보면 보세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도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다. 얘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y절편이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y절편이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보다는 얘를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써버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묶어서 쓸 수 있냐면 네, 봅시다. 요식을 양쪽을 크로스해서 곱할게요. 아니면 양쪽에 요 A하고 B'의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A분의 A'이랑 B분의 B'이 같다라는 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양쪽을 뭐 A로 나누고 B'을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요식을 마찬가지로 B'하고 C의 자리를 바꿔버려서 B분의 B'이랑 C분의 C'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식하고 요식을 만든 거는 똑같은 식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네를 사실 다 연결 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얘가 같고 얘가 같다라는 말을 지금 B분의 B'이 똑같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석해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요 의미였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분의 A', B분의 B'이 같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뭐가 같다는 거였죠? Y절편이 같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얘는 Y절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따라올까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직선의 관계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요거하고 요걸 같다라는 걸 써버리기에는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다시 얘를 굳이 다시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 같다를 써버리기엔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실수도 나오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를 그냥 바로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다라는 말이 사실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랑 똑같이 읽힌다. 바꾸지 말고 저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Y절편이 같다는 의미를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얘가 의미한 게 기울기였고요. 얘가 의미한 게 Y절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얘 어떻게 쓸까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얘하고 얘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입니까? 그래서 A분의 A'과 B분의 B'이 다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분의 A'과 B분의 B'이 똑같다. 하지만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다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지웁니다. 자, 그러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수직인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이 기울기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이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것도 맨날 이렇게 바꿔서 보기가 귀찮으니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정리할게요. 여기 일단 더하기로 바꾸고 양쪽에 B, B'을 곱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B'이 되고요. 정리하니까 A 더하기 B, B'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시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직임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1차 함수 형태 너무 쉬워요.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줄 수 있게끔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이요. 자, 이 두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그릴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까? 그럼 얘 보면은 A''이랑 B''이랑 더하면 어때요? 0 나오죠? 수직이끔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직선 나올 때 마구잡이로 그릴 게 아니라 A''하고 B'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수직인지 어떤지를 봐줘야 되는데 얘는 A''과 B'를 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은 수직인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네, 얘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쭉쭉 풀 수 있을 텐데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요? 적당히요. 저번에도 저거 그랬던 그래요? 적당하지 않나요? 자, 얘들아 이건 팁입니다. 팁이에요. 혹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빨리 세울 줄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요? 성 뭐예요 이거? 뭐라고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일단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는 있겠죠? x절편이 a, 0이고 y절편이 0,b니까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잡으면 기울기는 x좌표의 차분의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y좌편이 b니까 0,b를 지나게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좀 더 빨리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어진 요식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양쪽을 b로 나눌게요. 양쪽을 b로 나누면 b분의 y 얘가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형태. a, 0을 지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a, 0. a를 대입하니까 1이 나오죠. 0,b를 지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 저번에 기쇼도 그렇고 문제들 보니까 문제의 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막 22문제, 23문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줄이. 꽤 되는 거예요. 경남 그쪽은 난이도가 높으면 19문제? 세 문제 차이인데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 3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바로 세워버리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내가 무슨 말인지 그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그냥 세우면 돼요. 근데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x절편, y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자, 그 다음 1051번. 1051번. 별표 5개. 1051번 별표 5개. 그리고 써주세요. 1051번 옆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고3 써주세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풀이거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풀이가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풀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풀인데 문제에서 어떤 한 점을 주고 어떤 한 점을 줬는데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충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크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두 직선의 기울기와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다르면 얘는 한 직선이라고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걸 활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약간 무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1051번 2점 잡아서 2점까지의 기울기가 같다를 써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 단순한 그냥 연산을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유형 4번 넘어갑니다. 자, 1056번 해볼게요. 1056번. 이거 하고 봅시다. 1056번. 네. 네, 그래서요. 슬프다. 몇 분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40분 남았어. 꽤 남았네요. 아니야, 30분이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 못 푼 이유.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나는 못 그린다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아까 했어요. 이런 거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자 했죠? 맨날 네, 항상 지나는 점 찾자고요. 그러면 얘는 m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또는 m의 값에 관계없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m이 지워지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마구잡이로 그리지 말고 꼭 점 하나를 찍어서 그리라고요. 그럼 어떤 점을 지나요? 3,1을 지나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직선이. 근데 이놈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네?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거에 진짜 이렇게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거 정확히 찍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쓱 다니면서 이 점을 좌표평에다 열심히 찍으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리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 막히면 찍으세요. 막히면. 알겠나요? 또는 좌표의 특징들이 보일 때 약간 이럴 때 찍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요 점이 뭐냐면 얘하고 얘 지금 중점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중점을 구하면 0, 더한 다음에 이거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m을 구하기 위해선 0,1이라는 애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3,2와 0,1의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를 구해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1056번인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요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넘어갈게요. 1063번 해볼까요? 1063번. 아이트 테스트예요. 수학하고 관련 없어요.
자, 1113번 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할 때라는 놈이랑 한 점에서 만날 때랑 평행할 때밖에 없었어요. 또는 여기서 뚜직인 게 추가됐거든요. 이렇게. 이것들 외에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없어요. 뭐든지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분을 나뉘는 건 뭐예요? 이게 다릅니다. 평행한 말을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빠르게 보는 방법은 직선의 위치 관계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요 외에는 없다. 이렇게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1070번 라이트 테스트 업그레이드. 직선의 위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살짝 그려도 되는데 찝찝하면 선생님처럼 할게요. 그리고 위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세직선을 열심히 그려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보여주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니까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돼요. 봅시다. 같이 그려갈 거예요.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위치 관계를 교점의 개수라고 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럼 교점이 요거 많은 무수히 많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갑자기 기억났다. 선생님 날 이렇게 썼는데 누가 선생님 교점이 AA 저게 뭐예요? 와, 선생님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 수능 봤는데 잘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라고요? 교점이 AA 다른 옆에 있는 애들 웃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말을 가짜입니다. 자, 교점이 매우 많아야 돼요. 그러면 세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누는 영역은 몇 개? 2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3개의 직선이 나왔는데 나누는 영역이 2개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부가 다 일치한다 이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교점이 3개인 놈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얘들아, 직선하고 직선은 교점 많아야 할게요. 무수히 많은 거 빼고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 개 나서 3개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다음에는 3개밖에 안 돼요. 4개인 게 돼요. 되면은 그래서 저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선 2개를 그릴 때도 교점 2개인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두 직선이 교점이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세직선이 교점이 4개 이상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본 적은 없지만 굳이 내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나뉘는 영역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얘는 7개. 영역이 7개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교점이 2개인 건 일단 두 직선 잡으세요. 땅 갖지 말고 잡습니다. 그럼 교점이 2개려면 이 하나가 어떻게 지나야 2개인 거예요? 네, 평행하게 지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거랑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헷갈리면 두 개를 먼저 그리세요. 요것도 두 개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점이 세 개가 되려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먼저 그리세요. 교점이 두 개면 하나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맞는 영역이 몇 개예요? 6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가 평행할 때 한 직선이 평행 6개, 한 직선, 두 직선 평행일 것이다. 자, 교점이 하나인 건 봅시다. 일단 두 개의 직선 그리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뉘는 영역이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교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애초에 두 직선 그릴 때 교점 없게 그려야겠죠. 나머지도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려야 돼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영역이 4개가 나옵니다. 모두 평행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준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니까 네 부분으로 나뉜대요. 네 부분으로 나뉘는 요 말이에요, 요 말. 그 세 개가 모두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A는 2, B는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세제곱의 위치 관계를 의미한다. 1071번 이런 것도 이제 뭐 아이스 테스트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저런 거 풀 때 위에 있는 거 보고 풀지 말고 직접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1086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1086번. 헤매지 않게끔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 단원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되고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했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뭐뭐 필요했어요? 점과 기울기, 점과 점 무조건 2개예요. 또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문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 2개면 직선이 끝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식이 2개면 직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수직 이등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선생님이 아까 1번, 2번이라고 해서 썼거든요. 이미 식 2개니까 끝났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수직은 아까 뭘 줬다 그랬죠? 기울기. 이등분은 뭐 활용한다 그랬죠? 중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 쭉 가시면 여기가 중점 활용해서 여기 점이 나오는 거고 수직이라는 게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쉽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빨리 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뭐예요? 2 증가할 때 6 감소하죠.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수직은 이렇게 기울기를 준 겁니다. 항상 수직은 기울기를 준 것이다. 그 다음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그래서 중점을 구해주시면 이 중점은 얘하고 얘의 중점을 구하니까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누면 3,3이 따라오는 거죠. 끝. 기울기 점 답은 3분의 1에 3,3을 지난다. 얘가 답이다라고 해서 조금 완벽하게 깔끔하게 푸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직은 기울기, 이등분은 중점, 수직, 이등분은 식을 2개 준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1093번, 1096번 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칠판 깔끔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요 뭐 n을 구하고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n을 구하기만 하면 무게중심은 쉽게 나오니까 n만 구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럼 이 n을 구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한 개예요. 그럼 식 하나면 끝나야 돼요. 그 식이 수직이 식 하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직 뭘 준 거다? 기울기를 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4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또는 4-0분의 4-2에서 2분의 1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보는 게 빨라요. 4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얘는요. 요놈의 기울기 보시면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씁니다. n-4 분의 2-4가 마이너스 2니까 풀어버리면 n 나오고 무게중심과는 100 나오니까 끝이에요.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여기 1096번 좀 보세요.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자, 일단 직선 그리고 3콤마에서 수선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을 본 순간 뭘 준 것이다? 기울기 준 것이다. 그리고 요 H라는 점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거는 교점이라고 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어떤 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점이 얘는 교점이라고 읽혀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교점은 뭐라 그랬죠? 교점은 귀에 바뀌는 거 없어요? 교점은 열림이다. 네, 교점은 무조건 열림이라서 여기까지 세트예요, 여러분. 교점은 열림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H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H라는 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계속 읽히셔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교점인가 교점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은 열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수직, 기울기 나와 있고 점 나와 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놈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3,1을 지나니까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다르다. 연립하면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그려놓고 수직은 기울기로 계속 해석할 것이고 이런 점들은 교점을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1096번이었습니다. 자, 1099번. 별표 한 3개만 쳐볼까요? 1099번. 연습 펼치시고. 자, 연습 펼치시고, 수심. 세수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맞나요? 이번엔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볼게요. 자, 내가 여기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뭐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렸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안 신기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 내렸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들 안 신기하다고 그랬죠?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이거를 내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천천히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문제에서는 세 점이 주어질 거예요. 세 점이 예를 들어서 제 맘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지 지금 한 2, 3분 정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2분은 필요가 없나? 필요해요. 수심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그냥 도형에서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두 문제 풀어놓은 거 합치면 되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떻게 보니까 수지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수심 땡. 네, 교점 좋습니다. 얘를 구하라고 나오면 얘는 지금 교점으로 읽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는 교점이라고 먼저 읽는 게 첫 번째예요. 따라올까요?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은 뭘 해야 된다? 연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 개의 직선을 굳이 다 연립할 필요 없이 두 개의 직선만 구한 다음에 교점들도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두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점 나와 있죠? 그럼 뭐 필요해요? 기울기. 그 기울기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요놈의 기울기 줬죠? 수직은 기울기 줬다. 이 직선의 방정식 끝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또 직선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거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점이라고 보이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잘 안 된다고. 다시 교점 보이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떠올리자. 근데 지금 빨간색 직선 확연히 나온다. 연두색 보여요? 점 나왔죠? 수직은 기울기 준 거죠? 나온 거예요. 두 직선을 구한 다음에 연립하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다짜고짜 문제 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이해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교점이라 읽혀야 되고 교점은 연립이기 때문에 두 직선을 내가 구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얘가 수심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보만 소개했고 끝. 1102번 패스. 자, 얘들아 189페이지 건너뛸게요. 과제할 때 여기 일단 건너뛰어주시고요. 189페이지 건너뛰고. 자, 지금 1112번의 별표 5개 시험 내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하고 얘가 이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렸어요. 이거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고요? 한 점 지나는 거 꼭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만한 사람 있나요? 자기 머리 좀 때리세요. 잘하는데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2,1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2,1을 찍어야 되는데 2,1은 대충 여기 어딘가 2,1을 찍히나 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 n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기울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울기를 쭉 이동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이 사분면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가 어디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사분면이니까 요 점이랑 요 점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뭐예요? 요 직선의 y절편. 얘가 뭐예요? 요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하면 갑니다. 2 증가할 때 3 감소해요. 그 말은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되죠. 따라옵니까? 그 다음 얘는요. 6 증가할 때 1 증가하죠. 그 말은 기울기가 몇이냐면요. 6분의 1이면 그림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이동하면은 이 사분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 자, 여기에서 그림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미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 사분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 하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예요.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2죠? 기울기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에 커지는 거죠? 기울기 커지는 거예요. 음수로 갈 때. 양수로 갈 때 이게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읽어주시면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 맞나? 이거가 커져야 된다고요? 예, 커져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0인 것도 되고 양수인 것도 되는 거죠. 6분의 1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냐 작아지는 거냐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분명히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3과 6분의 1 사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답 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지냐 작아지냐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사이범위 나오고 벌어진 범위 나오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범위만 생각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커지냐 작아지냐까지 정확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될까요? 항상 사이다라고 해서 꼭 이런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해서 자를 거예요. 네, 평면적표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직선의 관계지. 얼마 안 되죠? 아, 생각보다 되네. 아니, 생각보다 아직 엄청 많아. 아, 이거 언제까지